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십성의 사주상의 위치 그리고 그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을 오늘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사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적용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판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에 사주 팔자를 두고 이 경을 주체로 놓고 이렇게 일간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을 놓고 이 경이니까 비급임, 주체는 비급입니다. 비경급제 주체를 놓고 월간에 보면 식신으로 임을 배치했습니다. 임을. 그리고 식신궁이다 말이죠. 요거는 주체는 비급궁이요, 식신궁이요. 그 다음에 갑은 편제라.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는 정인이라는 거. 여기는 정은 정관이요, 을은 정제요, 개는 상관이요, 무는 편이다 하고 설명을 지난 시간에 마쳤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 갑은 편제면서 이거는 부친궁이라고 했죠. 부친궁. 아버지. 요거는 뭐라고 그래서 어머니.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형제궁이라 해서 형제궁. 형제자매. 월주는 형제자매. 그리고 이 일지는 배우자라 그랬습니다. 아마 기억하시죠? 그리고 시지는 자식궁이라 그랬습니다. 자식궁. 자,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 경은 주체라고 하고 일간을 주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월간에 있는 것을 표현궁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 같이 해봐. 표현궁. 표현궁. 표현궁이라고 합니다. 표현궁. 그 다음에 갑 자리에 있는 편제. 편제는 원래 통제잖아요. 통제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의는 인수는 자유롭잖아요. 어머니 같은 성분 자유로운 자유궁이라고 하고. 통제궁이나 자유궁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부친궁과 어머니 정인궁만 알면 되고 중요한 거는 월지에 있는 것은 이것은 사회궁이라 합니다. 사회궁. 사회궁. 사회궁과 월간에 있는 표현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을은 자기의 신체를 뜻하는 건 신체궁이기도 합니다. 따라 신체궁. 신체궁.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상관은 미래를 뜻합니다. 그래서 미래궁을 뜻합니다. 그래서 미래궁은 자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 기본 패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옆에 있는 사례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사주는 이것이 일간입니다. 일간. 일간인데 정화가 여기에 주체가 됐군요. 정화가 주체가 됐다. 여기가 주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화로 볼 때 여기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수극화하니까 여기 부가 가니까 이것이 관성이 되죠. 정관이 되겠습니다. 정관. 그 다음에 여기는 연간에 있는 것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재성이니까 정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정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는 수극하니까 결국 이거는 관성인데 이거는 같은 음이니까 음대 음이니까 편관이 되겠네요. 편관. 오화는 같은 오화니까 이것은 비견이 되겠습니다. 비견. 이것은 화생탕이 이건 식신이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돕잖아요. 식신. 요거는 상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맨 먼저 따져보는 것은 1번 육친관계. 육친관계를 볼 때 나와 여기 있는 이것이 옛날은 부라 했어. 부. 요거는 뭐고 어머니고, 여기 있는 거는 형제 자매라고 해서 형제라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 요건 배우자. 자, 자식. 아마 앞에 전 시간에 아마 이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만은 다시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정의 위치에서 볼 때 여기 아버지는 정제에 속하고 어머니는 평간에 속하고 여기 있는 것은 비견, 정관, 식신, 상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치를 적용을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아버지가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걸 아는 것은 이 글자가 내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판단이 바로 나의 필요한 글자가 뭘까? 필요한 글자 찾기. 이것이 다음에 우리 공부를 하는 용신이라는 공부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시 이 사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글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때 도입된 것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오행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화니까 화. 하루 설명했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아마도 이 설명이 한 20차례 이상 했을 겁니다. 이 오행도입니다. 이 오행도에서 이것이 30% 월지가 30%, 20%, 나머지는 1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가 화기 때문에 화를 도와주는 목이죠. 그래서 목화가 나한테 필요한데 이 사주에는 목이 없습니다. 화가 나를 도와주는 화가 여기에 30%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10%, 20%, 40%, 70%는 이쪽으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사주고, 이 사주는 특별히 필요한 글자가 뭐냐? 여기서는 목이라고 해서 목. 그런데 사주에 목이 없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겠죠. 화목이 좋고, 자, 이런 관계입니다. 화목이 좋고 수와 금은 나쁘고 화는 좋다. 그럼 토는 보통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토는 보통이다. 자, 이 정도로 알고 난 다음에 보는 겁니다. 보면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는 아버지 관계는 내한 관계는 별로 큰 도움이 못 되고 재성이긴 하지만 내한테는 마이너스적인 재성입니다. 빚이다, 빚. 이것이 만약에 글자가 경이, 금이 내한테 좋은 것 같으면 내한테는 아버지가 나한테 돈이 되겠지만 이거는 거꾸로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돈은 뭡니까? 빚이죠. 그래서 빚이다. 아버지는 내한테 빚이다. 짐이 된다는 말이지, 내한테. 어머니는 나한테 뭐냐? 아주 무서운 존재, 평간이니까 술은 나쁘잖아요. 그 무서운 존재다. 그렇게 아주 엄한 존재다. 엄한 존재다. 엄한 존재면서 아주 힘이 들지, 내한테는. 형제자매는 한 형제는 수기 때문에 내한테는 정관이라는 것은 합리성이잖아요. 합리적인 걸 가지고 내한테 자꾸만 나를 갖다 이렇게 묶으려 합니다. 또 한 형제는 나와 같은 그런 화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형제는 도움이 되는데 한 형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배우자는 화생토하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사실은
이 배우자의 속성을 봐야 되겠네요. 이 개신기입니다. 배우자의 속성은 개신기입니다. 그래서 수와 금이 무려 여기 20%, 30%, 50% 있을 때 50%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는 큰 돈, 금수가 50%니까 여기 반 정도는 나한테 나쁜 존재요. 하나는 보통이니까 보통 있고 나쁜 존재 있으니까 내가 나쁜 거죠 이게. 내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면 나쁜 겁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힘을 뺍니다. 술토는 여기 어떤 게 있냐면 신정구랑이 있습니다. 신정구. 뭐가 있어가지고 이 20, 30, 50인데 요 중에 그래도 20은 나쁘고 30은 좋습니다. 이건 보통 그렇게 조금 좋은 거예요. 아들은 조금 좋아. 뭔지 뭐 자식은. 그러나 배우자는 별로 나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육친관계로 일단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이 육친관계에다가 적용을 이제 표현을 여기는 표현구요, 통제구요, 자의구요, 사의구입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월간이다. 월간이 있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국이랍니다. 표현궁에 이미 왔고 사회궁에 이것이 오가 왔습니다. 사회궁에. 그 다음에 이거는 신체궁에 배우자 빼고 신체궁에 축이 왔고 그 다음에 미래궁에 술토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종교궁에 인이 왔습니다. 종교궁에 경이 왔습니다. 자, 이 의미를 하나하나 자 이걸 지웁니다. 지우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 있는 걸 보고 따지겠습니다. 자, 월간은 표현궁이라고 해서 표현궁. 자, 표현궁인데 표현궁에 임이 왔습니다. 아까 배운 대로 임은 기본 속성이 있습니다. 기본 속성. 그 다음에 이 실제 적용되는 것은 뭔가? 임은 기본 속성을 보려면 경을 대비했잖아요. 경을 주체를 놓고 보면 금생수 하니까 이거는 기본 속성이 식신이죠? 네, 식신. 그 다음에 이거는 정용, 이것이 나를 갖다가 실질적인 적용은 정관이겠죠? 네, 정관. 그렇게 될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은 본래 이 식신은 연구입니다. 연구심이 아주 많으면서 적용은 합리적을 따지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것이 표현공입니다. 표현공 말하는 방법입니다. 표현하는 방법 말도 되고 글도 됩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식신이니까 식신은 글보다는 말이 좋겠죠. 말보다는 글이 좋습니다. 글로 잘 표현합니다. 글로 표현할 때 연구를 잘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글로 표현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글로 쓴다는 겁니다. 연구하면서 글로 쓰고 또 합리적으로 표현합니다. 참 재밌죠? 글을 써내되 이 식신은 상관이면 이것이 말도 되지만 이 표현공이니까 표현공이 꼭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도 되고 글도 됩니다. 이 사람은 글로서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합리적인 것을 자꾸 만듭니다. 결국 그 합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이잖아요. 법을 연구를 해서 글로 자꾸 표현하는 사람이니까 뭡니까? 판사예요. 이 사람 직업이. 이 사람 지금 판사라고 해요. 어쨌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지에 축이 와 있습니다. 요 시지를 먼저 볼까요? 뭐 시지도 봐. 저 시지가 아니고 월지. 월지가 420. 420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뭐가 있느냐 보니까 5가 와 있습니다. 5가. 이 5가 뭐냐? 5의 기본 속성은 여기서는 원래 이 경에다 5를 대면 이건 정관입니다. 정관. 화극금이잖아요. 정관에 비견이잖아요. 비견. 비견은 주체요. 정관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 기본 요 5가 결론적으로 잠재의식에 쓴다. 이 잠재의식으로 이 나머지 8글자를 다 지배를 해요. 그래서 월줄을 보고 우리가 제왕이라고 하잖아요. 다 지배를 한다고. 모든 생각이라는 것을 행동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지지에 미치는 것이 월지라고. 그래서 잠재의식적으로 보면 무슨 생각까지냐면 이 사람 잠재의식적으로 이 월지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자기 주체가 강합니다. 어쨌든 나는 나다. 주체가 아주 강한 그런 속성은 뭐냐면 합리적이겠죠. 합리성, 속성, 이 적용이고 속성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합리적으로. 그래서 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실제 비교니까 합리성을 자기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의 법과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법과 헌법과 그 일반 법에 따라서 자기가 양심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맞습니까 이게? 딱 자기의 주체성과 합리적인 속성에서 자기 주체성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 판사겠죠. 이 사람은 지금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지우고 또 뭘 한번 알아보냐면 세 번째 알아보는 건 요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지가 이 신체부입니다. 신체부. 자기 신체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형태를 가졌을까?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 배우자로 봅시다. 배우자도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게 축입니다. 축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 지지는 이렇게 해서 특히 톤은 세 가지 기운이 다 정관의 기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신기가 있으니까 이거 다 봐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20%, 30%, 50%나 있기 때문에 개는 이 주체를 볼 때에 여기 주체를 경을 대비합니다. 경을 볼 때 이 주체는 상관입니다. 상관. 신은 급제가 들어가 있고 기토는 인성이죠. 정인이죠. 정인이 아니고 그렇지. 요 주체는 정인입니다. 주체. 여기에 대한 원래 기본 속성. 여기 기본 속성입니다. 속성. 그런데 실제 이거와 대비해 보면 이 정은 이게 평간이 되잖아요. 상간, 평간. 이 신금은 이 정하고 대입해보니까 이거는 편제가 되네요. 편제. 기토는 식신되잖아. 식신. 이런 복잡한 관계가 됐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을 읽어보려면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상관이 있으면서 편관이 있단 말은
20% 정도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상가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인정 욕구랄까요? 인정 욕구. 남한테 나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 인정 욕구. 플러스 그 다음에 편간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팍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압박을 해요. 다른 말로 이 상관은 은변을 해도 됩니다. 은변. 말로써 상대를 누른다. 뭐 판사네요, 판사. 말로써 상대를 누른다. 그런 기질이 있고 1번. 두 번째 기질은 뭐냐? 경쟁적으로 편제니까 그래도 이 편제를 보면은 굉장히 여기서 볼 때는 재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성품이 있냐면 빨리 처리하려는 그 스피드 있게 좀 급한 성질, 급한 성질과 그 다음에 또 상대를 좀 이렇게 탁 경쟁적으로 압도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상대를 압도할 때 좀 급하게 이렇게 탁 누르려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기토니까 기토가 원래는 이 기토가 정인이 기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은 수용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인자예요. 인자. 원래 소성이 인자한 분이면서 인자한 사람이면서 굉장히 연구심이 강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대비해서 하나로 만들어 보면 이 사람은 말로서 상대를 누르려고 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아주 급하게 억누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마음으로 보면 연구심이나 이런 그 상대편을 인자하게 받아들이는 상대편의 그 법관이라 하는 것은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를 잘 이렇게 양쪽 말을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인자하게 듣고 또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참 제대로 이 정축이라 하는 것은 제대로 판사와 관계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네요. 인자스럽게 듣고 연구하면서 상대편 한편을 상대를 누르기도 하고 급하게 이렇게 탁 압도하기도 하고 등등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성품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결국은 뭐냐 그 전체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기의 성품을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성품 기본 성품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축으로 볼 때는 자기 이 배우자가 말입니다. 배우자가 이러한 속성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배우자가 인자하고 연구심도 있고 급한 성격이고 이 배우자의 속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속성이 될 수 있지만 이 배우자는 결국 나한테는 이 적으로 볼 때 나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힘을 뺏어가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속성이 자기 속성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의 속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배우자는 여기 있는 이게 사회궁이거든요. 이 나의 사회궁이 될 수도 있지만은 배우자의 사회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회 진출할 때는 축이 서로 충이 돼가지고 자기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배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여기 술토는 이제 시지를 볼게요. 시지. 자, 시지는 미래궁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자식을 뜻합니다. 근데 술토가 되어 있는데 이 술은 즉 신정무지요. 신정무. 이 토는 이렇게 세 개로 불러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속성이 앞에 본래 속성 이건 급제고 이것은 이 경을 대입할 때 급제입니다. 이건 정관이죠. 요거는 편관입니다. 본래 속성이었는데 적용은 여기서 정을 대입하면 이것이 편제가 되고 정을 대입하면 여기 정답은 여기는 비견이 되고 정을 대입하면 여기서 상관이 되네요. 자, 사람의 성격을 논하는 장소 아닐 때는 이걸 지워버리고 이 두 개만 가지고 따져도 됩니다. 즉 상관과 편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상관은 결국은 이 사주에서 상관은 여기는 토는 여기서 보면 토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그래도 화생토 당하니까 조금씩 짐이 되겠죠. 힘을 빠지겠죠. 힘이 좀 된다. 그런데 이 축토에 비해서는 아까 이 신정이 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소 나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시간에 있는 이것이 종교궁이라서 종교궁. 자, 시간에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종교관은 도대체 뭔가?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종교관입니다. 종교관. 이 사람의 종교관은 정제입니다. 정제는 어떤 성품이 있느냐? 치밀한 관입니다. 이것이 만약 정제가 아니고 편제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편제. 이게 정제거든요. 편제는 빠르게 한꺼번에 그냥 덕돌해는 보는 겁니다. 도노. 여러분 도노라 하면 잘 아십니까? 아마 역사 공부할 때 배우시지 못해 불교에 옵니다. 갑자기 깨달아 버린다. 몰로. 그냥 한꺼번에 단순간에 단박에 단순간에 깨치버리는 겁니다. 단순간에 그냥 깨쳐. 이 단순간에 깨치는 것도 물론 뭐 깨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걸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무엇을 듣고 어떤 현상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하는 부처님 어떤 경지에 들어가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 돌면 깨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치밀한 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급하거든요. 이거는 아주 편제는 아주 급해요. 급하게. 이 치밀한 관리 이거는 점수라고 점수는 점점 닦는 거예요. 점점 닦아서 닦고 가지고 여기 있는 번뇌망상을 닦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도 없이 이렇게 닦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한꺼번에 여기 있는 바위를 팍 씌워서 폭격을 하듯이 그냥 두드려 부숴보는 거고 이거는 끌고 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품은 뭐냐면 치밀한 관리에서 종교를 만약에 가졌다면 이 사람이 종교를 가졌다면 불교를 믿었다면 아마도 이 도노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점수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절하고 뭐 이런 것이 맞을 겁니다. 학문하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해서 이 종교에 관련된 이런 것도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보고 이 자식에 대한 이런 것들 이 글자 하나 가지고 여기에 사주팔자들까지 가지고 이렇게 길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사주를 실질적으로 보고 이렇게 풀이를 해서 스님의 강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